오늘 제가 갖고 온 4권은 다 그냥 매대에서 고른 책이거든요. 일요일 책으로 세상을 다시 보다. 안녕하세요, 일요책방입니다. 오늘은 저도 가장 즐거운 시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코너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산 책 간단히 소개하면서 제 고민, 요즘의 생각들 편하게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권의 책을 갖고 왔는데 한 권씩 소개할게요. 첫 번째 책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 어디에 있니? 역사적 트라우마에 저항하는 단독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은교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가 좀 충격적으로 시작해요. 프롤로그의 첫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하루키 소설은 쓰레기인가 마약인가 비타민인가 콜라인가. 하루키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때 당시 중요한 평론가 중 한 명은 쓰레기라는 말까지 했다. 쓰레기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의 나 또한 하루키 소설을 권태롭게 읽었다. 하루키 문학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진 것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선생이 되고 나서였다. 하루키 문학의 핵심은 치유라고 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하루키 소설은 상실과 치유의 마케팅일 뿐인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우리나라에도 너무 선풍적인 인기 스타 소설가잖아요. 그 김은교 작가님은 제가 전에 있을 때 김은교 작가님이 쓰신 처럼 시로만 하는 윤동주 이런 책에 제가 마케팅을 같이 하면서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서점을 갔는데 이거는 온라인 서점에서 전혀 노출로 제가 보진 않았고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은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고, 워낙 요즘에는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소설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런 책은 저한테는 너무 재밌죠. 하루키라는 이 작가, 그리고 이 소설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어떻게 보면 평론가이자 또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쓰는 이 책. 근데 또 일본에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문학 전문가,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저항하는 단독자, 이 부제가 좀 궁금해요. 이 부제가 하루키를 뜻하는 건지, 하루키라는 이 세계 혹은 이 소설을 접하는 우리 독자들이 그래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 책도 좀 저는 재밌게 읽어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표저가 좀 무서워요. 왜 우리는 남을 혼내는 것을 멈추지 못할까? 이렇게 돼 있고, 혼내는 사람, 혼내지 않는 사람을 혼내는 사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혼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내기라는 행동이 나와 타인, 더 나아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자는 무라다카 나오토라고 하는 임상심리사, 공인심리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혼내기라고 좀 편하게 서술도 있지만 엄벌주의, 우리나라의 이 집단 나락, 집단이 조롱 문화가 결국 저는 엄벌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벌벌 떨고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무슨 교탁에 선생님이 빠따 들고 너 일어나 엎드려 뻗쳐 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매질하는, 제가 자랐던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던 군사 문화가 좀 이제 녹아들어져 있는 그런 학교 수업 시간이 생각나요. 저 개인적으로 한 50명. 그리고 학교 디자인도 좀 감옥이랑 좀 비슷한 느낌도 좀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리더로서 아이, 학생, 부하 직원 등 누구를 가르치고 키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저도 사실은 좀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제가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본성과 기질을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순간 한번 쉼업을 하고 그 자리를 뜨거나, 좋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잖아요. 잠깐 그 자리를 피하세요. 잠깐 산책을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노래를 들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을 땐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 관련,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하면서 혼내지 않고 사회적인 맥락에서 이 책은 제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EBS 다큐 프라임 돈의 얼굴입니다. 돈의 탄생, 금리, 인플레이션, 빚, 투자, 코인, 이렇게 돼 있고, 경제경영 분야 베스트셀러 자본주의에 이은 EBS 경제 다큐 대기획. 그래서 아마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EBS 자본주의로 너무 책으로도 유명하고 다큐멘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도 봤는데 이 책은 그 두 번째로서 돈의 얼굴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칼라고요. 근데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걸 책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요즘 같은 정말 이제 고물가 시대, 그리고 갈수록 세계적인 국가 이익주의, 패권주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노골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 명의 시민이자 그냥 한 명의 서민으로서는 저의 삶을 꾸려나가야 되고, 또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돈을 벌면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거의 몰랐었기 때문에, 자본 정말 몰랐죠, 자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책은 좀 읽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하는 이 업에도 연결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은 잘 읽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나는 명랑하게 살기로 했다. 이호선 교수님이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저고
이호선 교수님을 제가 어떻게 봤냐면 이혼 숙녀 캠프인가? 거기에서 이혼하는 그 남성분을 뼈 때리는 상담하시는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도 명쾌하고 휘어잡는 모습을 보면서 좀 누구시지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신학자인 김학철 교수님의 가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한 조합이다 하면서 그냥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또 이 알고리즘이 그걸 또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의 짤이라든지 영상 이런 게 되게 자주 나오면서 저 교수님 궁금하다. 근데 서점을 갔는데 매대에 오늘 제가 갖고 내 거는 다 그냥 매대에서 고른 책이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봤는데 제가 이제 40대 진입을 한 지 얼마 안 된 나이니까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참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고 청년의 객기를 부릴 수 있는 나이는 지났고 굉장히 현실주의적이면서도 그러면서 어느 정도는 나의 잉여 시간도 확보돼.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 커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과 제 내면을 다스리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중년을 잘 세팅하고 마음을 잘 먹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너무나도 느끼고 있어서 또 이 책은 제가 읽고 나서 가족에게도 더 선물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서점에 문득 가서 매대에서 가져온 책을 소개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오늘 사실 촬영 시점 바로 직전에 막 러브버그 사태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너무 폭염이 심한데 너무 습해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장마가 이제 장마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장마라는 말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촬영 날도 이 공간도 에어컨을 원래 끄고 소리를 안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촬영이 불가해서 에어컨을 켜고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읽고 계신 책도 소개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무더운 날에도 책 속에서 좀 시원하게 청량감 느끼시는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랑은 또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